이슈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최인택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대선 전국에서 러스트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JD 벤스 상원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스트벨트 어떤 곳인가요? 예, 러스트란 말 자체는 이제 철이 녹슬면서 생기는 녹을 얘기하죠. 네. 철로 상징되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주민들이 삶이 피폐해진 그런 지역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지리적으로는 미국 그 중서부하고 북동부 지역,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이런 지역인데요. 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철강과 자동차 등 이런 제조업이 크게 발달해서 미국 경제 중심지였죠. 그렇죠.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같으면은 그 유명한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가 네. 예, 그 철강 공업을 일으켰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그 유명한 GM, 네. 포드, 네.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3대 자동차가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성장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미국과 전 세계 디지털 경제가 대체하면서 지금 제조업이 쇠락해진, 그래서 무역 분쟁도 일으키고 네. 미국 자체가 이제 조금 쇠퇴해가고 있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지역으로 되고 있죠. 네, 그러면 트럼프 이제 후보가 되겠네요. 트럼프 후보는 왜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을까요? 이 지역은 지금 보면은 그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지금 21세기 이후 미국 대선에서 네.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선거 방식은 그 선거인단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 지역에서 네.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네. 그 사람을 뽑으면은 그 전체를 대부분의 주가 두 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그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에게 그렇죠. 그 선거인단을 전부 이제 그 독점해서 몰아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같은 이 지역은 그 오래전부터 그 블루월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공화당으로 넘어간,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경합주라 그러는데요. 네. 미국 전체에 보면은 이 지역이 민주당 지지 지역이 있고 공화당 지역이 있는데 네. 거의 몇 년 동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서 당선했을 때 2016년 네. 그리고 패배했을 때 2020년 네. 트럼프가 이겼을 때는 트럼프 지지로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거고요. 네. 그 전 트럼프가 패배할 때는 또 변심을 한 지역이라서 이 지역에다가 어떤 선거 운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지역 출신을 게다가 그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그렇죠. 그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을 그렇죠. 네. 예, 네. 그 후보로 함으로써 그 지역 표를 흡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벤스는 어떤 인물인지? 아까 시작할 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벤스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역경을 읽고 네.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 그 오하이오주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힐빌리 네. 네. 그런 삶을 보냈는데 부모는 마약을 하고 이혼을 하고 가정 폭력을 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미국의 몰락한 중산층, 네.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서는 우리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호레이쇼 엘저 신화라고 그래서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네. 오로지 노력과 성실성 이런 것만으로 이제 인정받고 성공해서 세상에서 이제 그 완전히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이런 그 드라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바로 벤스가 이제 그런 인물이다. 딱 맞는 인물이네요. 예,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4년 근무하면서 네. 이라크도 갔다 왔는데요. 마치고 나서 GI 빌이라고 해서 네. 미국은 군복무를 마치면 대학 가는 장학금을 줍니다. 이 장학금으로 오하이오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서 했군요. 우등 졸업을 해서 그 성적으로 거의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 법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 박사를 받고 이제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네. 또 벤처 캐피탈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아. 법률 뭐 전문직이면 전문직, 투자해서 네. 하나의 미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건데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인물이랄까 러스트 벨트에서 이제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겠죠. 네, 벤처 기업인이었는데 정치인으로는 어떤 계기로 변신하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분이 이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를 그렇죠. 출간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갔죠. 네. 근데 이제 힐빌리의 노래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그 원문을 보면 힐빌리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슬픈 노래. 슬픈 노래죠. 네. 그러니까 비가 예가죠. 예. 이미자 가수 이미자 씨를 이제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네. 그러는데 이제 슬픈 맞아요. 노래 여왕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노래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불행한 그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 사회를 이제 보여주면서 미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성찰을 보여준 그런 책인데요. 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영화까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그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로 나가고 특히 그 트럼프가 주목을 해서 네. 사실상 여러 경선에서 너무 초년병이라서 네. 사실 그 상원의원 출마도 힘들었는데 트럼프가 밀어줬죠. 예, 그러면서 그렇군요. 그때부터 어떤 그 자신의 분신으로 네. 그 뭐 미니미로 이제 생각을 했을 트럼프 가능성이 아바타라는 큽니다.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도 원래 처음에는 네. 반 트럼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네. 가난하고 이제 희망 없는 저소득 육체 노동자라는 뜻의 힐빌리의 그 어떤 희망의 상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트럼프와 벤스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좀 시너지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지역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대선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경합주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 합치면은 그 대선의 향방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제 숫자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강하게 마련하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제 경합주 사람들의 네.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리고 보면 이 지역이 미국 특유의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단 그 제도 때문에 네, 네. 그리 크지 않은 차이로 이겨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힘을 들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열린 것도 네. 미네소타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위스콘신주라든지 뭐 이 근처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 뭐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마지막 유세를 트럼프가 하다가 네. 저격 그 사건을 겪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으로 아까 지지가 바뀌었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인단이 많은 거 네. 그리고 약간의 차이로도 이길 수 있다는 점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돼서 러스트 밸리에 대한 그 미국의 정치 힘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 주민들은 보면은 네. 미국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역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대한 개입, 네. 뭐 군사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네. 여기서 사실 그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공화당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2016년 때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네,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 때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승리가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승리를 그 이끄는 견인차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힘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왜 그렇게 바뀌었던 건가요? 지금 보면은 그 힐빌리들의 분노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미국은 옛날에 우리가 이 그 제조업으로 네. 전 세계를 뭐 이끌고 뭐 자랑스러운 나라 뭐 위대한 나라였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외국 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 공장이 문을 닫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혁신을 덜해서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미국 자동차 보면은 너무 기름을 많이 먹고 큰 차가 많죠. 네. 그 사실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 아주 단순해서 얘기하면은 네. 그 아주 큰 그 트럭, 반 트럭, 픽업 이런 걸 주로 네. 타고 다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로 상징되고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지지층들은 네. 그 세련된 이제 양복이라든지 멋진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 디지털 사업을 하는 노트북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네. 미국 사회 어떤 사회적 계층적 대립을 그 선거에서 이제 뭐 해소하고 풀고 여기서 이제 서로 한번 뭐 목소리를 내고 고함을 네. 지르고 싸워보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대립적이고 서로 이제 뭐 심지어 뭐 정오라든지 네. 혐오의 정치까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가 정치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2020년에는 이제 바이든 지지하고 민주당 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되찾겠다. 그래서 이 러스트벨트가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고른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약간 그 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도 열리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수락 연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분위기가 이쪽으로 몰아지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날, 선거 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나와서 실제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지난 그 트럼프가 이긴 2016년 대선을 보면은 그 이긴 경합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경합주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이게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라면은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았어요. 네. 근데 실제 투표에서는 그 트럼프가 0.7%뭐 1.2%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얻어서 전체 선거인단을 독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투표율이 또 문제다. 예를 들어 그 2016년에는 미국 민주당 후보가 힐러리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젠더 대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부잣집이고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 또 뭐 백악관을 또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트럼프를 찍거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신에 투표장에 안 가죠. 내 표는 줄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정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나오시고 예.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급적 나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네거티브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선거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뭐 어떻게 될수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국내에서도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 마지막에 네. 이게 일종의 그 뭐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몰린다든지 네, 네. 그런 이제 반발 뭐 역풍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도 그걸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번 그렇죠. 뭐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슨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벤슨은 게다가 나이도 39이지 않습니까? 네, 젊은 그리고 후보예요. 또 네. 그 트럼프가 어떤 이제 이민자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감이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벤슨은 부인이 인도계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신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벤스가 중요한 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의 피를 양쪽으로 이은 집안 출신이거든요. 네. 아일랜드계의 가톨릭인 바이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지금 이제 종합백화점식으로 공화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 지금 그 바이든 후보를 너무 이제 인지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꾸자는 얘기도 지금 뭐 있는데요. 사퇴 얘기가 많이 어떤 나오고 일이 있죠. 벌어지든 간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트럼프가 당선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마지막에 그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그 단결, 단합, 네. 통일 이런 걸 외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서로의 이제 정치력 그리고 이제 수싸움 이런 게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는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러스트벨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최인택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